핀란드 북부에 사는 타피오 레흐티네는 사우나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타피오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핀란드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우나와 함께하지. 사우나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우리 문화의 심장 같은 존재야. 실제로 그는 친구들과 매주 모여 전통 사우나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타피오의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언했습니다. 사우나도 좋지만 장시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생활 공간을 더 따뜻하게 해야 해요. 타피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을 더 자주 데우기 시작했지만 북유럽 겨울의 혹독함은 전기 히터나 벽난로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피오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난방은 집 안의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라던데 단순한 난방을 넘어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우나만한 게 있을까? 핀란드 사람들이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바닥 난방을 이야기하지?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그가 사우나 애호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한국 여행객이 올린 글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 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핀란드 사우나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잠잘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감히 말하건대 온돌은 한국식 생활 속 사우나예요. 타피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활 속 사우나라니? 정말 그런 기술이 존재한다고? 사우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던 그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온돌이 정말 사우나를 넘어서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그렇게 그는 사우나의 고장 핀란드에서 난방의 고장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피오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기대 반, 의문 반의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사우나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온돌이 과연 사우나만큼 효과적일까라는 의견이 분분했기에 그는 단순히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사우나 마니아이자 온돌 탐구자로서의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온돌의 원리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차림으로 집 안에서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온돌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문화적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우나는 핀란드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 한국에서는 온돌 위에서 가족이 모인다니 흥미롭군. 이런 생각에 잠긴 채 그는 한국의 겨울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눈 덮인 길, 따뜻한 온돌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차 한 잔. 그 상상만으로도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그는 한국 친구인 민수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민수는 타피오를 위해 전통 한옥에서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예약해 두었고, 그곳에서 진짜 온돌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피오, 오늘 밤 온돌에서 자보고 내일 이야기하자. 핀란드 사우나랑 뭐가 다른지 직접 느껴봐. 그날 밤, 타피오는 전통 한옥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몸을 눕히자마자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며 관절에 잔잔한 편안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사우나처럼 갑작스럽게 뜨거운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몸을 감싸주는 건 처음이야. 온돌의 첫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아직 첫날이지만 한국 온돌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분명히 있어. 타피오는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온돌을 체험하며 점점 더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온돌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민수는 타피오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한국의 시골 마을에 있는 전통 가옥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돌 아궁이에 직접 불을 떼며 난방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타피오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는 과정을 민수와 함께 하면서 온돌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집 전체를 데운다는 게 정말 대단해. 온돌이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한 곳에 모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의 부모님이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을 먹으며 타피오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민수, 너희 가족은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식사해? 핀란드에서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일반적이라 이런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져. 민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특히 겨울엔 온돌방에서 다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즐겁지. 온돌 덕분에 집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 들거든. 타피오는 또한 한국인들의 섬세한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타피오가 관절염으로 불편할까봐 낮은 방석 대신 두툼한 쿠션을 준비해 주었고, 따뜻한 차를 곁들여 식사를 더욱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우나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지만 온돌은 하루 24시간 사람들을 연결하는 또 다른 방식의 따뜻함을 만들어주는구나.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날 무렵 타피오는 민수가 소개한 찜질방에도 방문했습니다. 찜질방은 한국식 사우나와 온돌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타피오에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넓은 온돌 바닥 위에 깔린 매트에서 몸을 뉘이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는 사우나와는 또 다른 온돌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핀란드의 사우나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몸을 데우지만 온돌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아. 찜질방의 첫날 밤, 타피오는 찜질방의 다양한 온돌을 경험하며 온돌과 사우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찜질방의 고온 방에 들어서자 그는 익숙한 사우나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핀란드 사우나와 비슷한데? 타피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고온 방에서 나와 찬물로 샤워한 뒤 넓고 낮은 온돌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 속에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타피오는 조용히 누워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핀란드 사우나는 강렬한 열기로 몸을 풀어주지만 온돌은 서서히 스며들며 마음까지 녹이는구나. 그는 사우나와 온돌이 제공하는 경험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나는 짧고 강렬한 해방감을 준다면 온돌은 지속적이고 은은한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찜질방 안에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도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불가마에서 나와 식혜라는 음료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민수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찜질방에 오면 식혜랑 구운 달걀이 필수야. 식혜는 달달하면서도 건강에 좋아. 온돌 위에서 쉬다가 이런 걸 먹으면 딱이야. 타피오는 한국인들의 이런 디테일한 생활 습관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까지 연결된다는 게 정말 놀랍네. 다음 날, 타피오는 찜질방의 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돌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더 깊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말했다. 온돌은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을 했지만 요즘은 전기와 가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기본 원리는 같아요. 바닥 전체를 데워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타피오는 직원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왜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을까? 핀란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문화의 차이일 거예요. 한국은 바닥에서 생활하는 문화가 발달해서 자연스럽게 온돌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핀란드처럼 의자와 침대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필요성이 적었겠죠. 타피오는 이 대화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핀란드의 사우나와 한국의 온돌은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문화적 뿌리에서 탄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온돌의 독창성과 효용성에 놀라며 이 경험을 핀란드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온돌에 점점 익숙해지고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가던 타피오는 찜질방을 떠난 후 민수의 권유로 한 전통식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을 묵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온돌 난방을 유지하고 있었고 집주인은 손님들에게 온돌을 사용하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닥이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열이 강하다 싶으면 창문을 조금 열거나 문을 열어두시면 돼요. 온도가 조절되지 않으면 말씀해 주세요. 타피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에 들어갔고 전날의 찜질방 경험과 비슷하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돌이 한참 가동된 후 타피오는 바닥이 너무 뜨거워져서 더 이상 눕기가 힘들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 이건 너무 뜨거워. 이렇게 바닥이 뜨거운데 어떻게 잘 수 있어?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했나 봐. 잠깐만, 내가 조정해 볼게. 그러나 타피오의 불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뜨거운 열 때문에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그는 온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사우나는 적어도 내가 원할 때 열기를 조절할 수 있잖아. 온돌은 왜 이렇게 통제하기 힘든 거야? 그는 한국 문화와 온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시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민수의 부모님은 타피오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타피오는 솔직히 자신의 불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온돌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처럼 너무 뜨겁거나 조절이 안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더라고. 어쩌면 핀란드의 방식이 더 실용적일지도 몰라. 민수의 부모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타피오, 그건 아마 내가 온돌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한국에서는 보통 방바닥 전체를 활용해서 누울 자리를 바꾸며 열을 적절히 분산시켜. 그리고 온돌은 단순히 난방을 넘어서 서로의 배려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해. 타피오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배려? 그게 무슨 뜻이지? 민수의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옛날에는 아궁이를 통해 온돌을 데우다 보니 아궁이 가까운 곳은 너무 뜨겁고 먼 곳은 춥게 마련이었어. 그래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꿔가며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율했지. 온돌은 따뜻한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조화와 배려를 담고 있는 문화란다. 타피오는 그제야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공동체적 가치와 배려를 반영한 문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온돌을 사랑하는 거구나.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 간의 관계와 정서가 담겨 있었던 거야. 그날 밤, 타피오는 다시 온돌 위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얇은 담요를 바닥에 깔고 뜨거운 부분을 피하며 온기를 조절했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열기 속에서 그는 마치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구나. 이 따뜻함을 핀란드에서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타피오는 온돌 위에 누워 민수의 부모님이 설명한 내용을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천천히 몸을 감싸며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기술적인 시스템을 넘어 공동체와 배려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돌을 기술로만 봤던 게 문제였어.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한국식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타피오는 온돌 위에 놓인 작은 상 앞에 앉아 따뜻한 미역국과 고소한 반찬들을 맛보며 말했다. 이 온돌 위에서 먹는 밥이 핀란드에서 먹던 밥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단순히 음식이 따뜻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온기가 더해지니까 그런가 봐요. 민수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온돌은 사람들에게 몸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도 주는 거니까. 아침 식사 후 민수는 타피오에게 온돌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를 인근의 한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온돌을 만드는 기술을 보존하고 있는 장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온돌 장인은 타피오에게 직접 아궁 위에 불을 지피고 구들장을 덮으며 온돌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세심한 손길과 정성을 지켜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돌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정성과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이라니. 핀란드에서도 이런 문화를 알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장인은 웃으며 타피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온돌의 핵심은 따뜻함을 나누는 거예요. 이 열기를 통해 가족이나 이웃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죠. 타피오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온돌을 도입할 수 있다면 우리 사우나 문화와 온돌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이 따뜻함을 단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타피오는 장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민수와 함께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온돌과 핀란드 사우나를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 한국의 온돌은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라면 핀란드의 사우나는 따뜻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문화야. 둘 다 다르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는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온돌은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사우나는 따뜻함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잖아. 타피오, 만약 둘의 장점을 합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은 타피오의 마음속에 강렬한 아이디어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돌과 사우나를 결합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사우나처럼 열기를 즐기면서도 온돌처럼 하루 종일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말이야. 핀란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사랑받을 거야. 민수는 그 아이디어에 크게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와, 그거 정말 멋지다. 핀란드의 온돌을 소개하면서 사우나 문화와 연결한다면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겠어. 타피오, 이건 꼭 실현해야 해. 숙소에 도착한 타피오는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민수와 나눈 대화를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핀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 한국 온돌에서 느낀 따뜻함을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그는 자신의 관절염이 완화된 것뿐만 아니라 온돌을 통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느낀 경험이 핀란드에서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타피오는 한국을 떠나기 전 민수와 함께 온돌을 테마로 한 작은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과 외국에서 온 건축가들이 온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타피오는 온돌이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이 따뜻함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사우나와 온돌, 두 문화를 결합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타피오는 민수와 마지막 온돌 방에서의 밤을 보내며 함께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민수, 내 덕분에 이 온돌이라는 문화를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 내가 핀란드에 돌아가면 사우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줄게. 민수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타피오, 너는 이제 온돌 홍보대사야.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핀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타피오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의 밤들, 민수의 가족들과 함께 나눈 정겨운 식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온돌의 매력. 모든 순간이 그의 마음속에서 따스한 불빛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관절염을 완화시켜 준 것만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함,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연결하는 문화였어. 핀란드에 도착한 타피오는 곧바로 자신이 속한 사우나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핀란드의 전통적인 사우나 문화와 온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며 온돌이 핀란드에서도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나는 우리에게 단시간의 휴식과 힐링을 준다면 온돌은 집 전체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유지하며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어요. 특히 긴 겨울 동안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을 앓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우나 동호회의 친구들은 그의 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친구는 물었습니다. 타피오, 그럼 우리도 집에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 같아. 타피오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가능하지. 사실 나는 이미 핀란드에서 온돌 설치가 가능한 기술자들을 찾아보고 있어. 한국처럼 전통 아궁이는 어렵겠지만 현대식 전기 온돌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집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개조해 전기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한국의 온돌 문화를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친구들과 함께 온돌 위에서 간단한 핀란드 요리를 즐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핀란드식 온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우나와 온돌의 결합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돼. 핀란드 사람들에게도 이 따뜻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거야. 몇 달 후 타피오의 온돌 프로젝트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에 와서 온돌의 따뜻함을 체험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그의 친구들은 온돌 위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느끼는 새로운 친밀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걸 넘어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힘이 있어. 핀란드 사우나와 정말 잘 어울리네. 타피오는 온돌과 사우나를 결합한 새로운 공간을 설계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핀란드의 건축가들과 협력해 전통 사우나 옆에 온돌방을 설치하는 디자인을 연구하며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핀란드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 따뜻함은 단순히 체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온돌의 따뜻함을 통해 한국과 핀란드를 잇는 새로운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온돌의 따뜻함처럼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조차 못했을 거야. 한국은 내 삶을 바꿨고 이제 나도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타피오는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이 귀한 가치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제 고향에서 이 따뜻함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핀란드인 타피오가 한국의 온돌에서 깨달은 따뜻함과 감동을 나눠봤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한국의 특별한 문화였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